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흥분의 전도와 전달과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같이 보죠. 그림 가는 시냅스로 연결된 두 뉴런 A와 B를 나는 A와 B 사이의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흥분 전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X와 Y는 A의 가지돌기와 B의 축삭돌기 말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개념 수업 때 학습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림 가에서 두 개의 뉴런 A와 B가 서로 만나고 있죠. 이 만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했었고요. 이 시냅스에서 두 개의 뉴런은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틈을 두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의 틈을 시냅스 틈이라고 했었죠. 이 시냅스 틈을 중심으로 해서 시냅스 틈 쪽으로 축삭 말단을 접하고 있는 뉴런이 시냅스 이전 뉴런이었었고요. 시냅스 틈 쪽으로 가지돌기 혹은 신경세포체를 접하고 있는 뉴런을 시냅스 이후 뉴런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다르게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삭의 역할이 뭐였죠? 흥분을 받아 전도한 후 다음 뉴런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가지돌기의 역할이 무엇이었었나요? 앞서 있는 감각기관이나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시냅스 틈을 사이에 두고서 신호를 전달하는 쪽이 시냅스 이전 뉴런, 신호를 전달받는 쪽이 시냅스 이후 뉴런이라고요. 이 시냅스 부위를 확대한 그림 나를 볼게요. 나를 보니 시냅스 소포 속에 있던 신경 전달 물질들이 X에서 분비되어지고 있죠. 따라서 X가 신호를 전달하는 쪽 시냅스 이전 뉴런이 되겠고, 수용체를 통해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Y가 시냅스 이후 뉴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 그림에선 X와 Y가 얼핏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림에서 제시된 X의 부위는 축삭 말단이고요. Y의 부위는 가지돌기 또는 신경세포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A에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있다. 맞지요? 시냅스 소포라고 부르는 저 주머니 속에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니은. X는 B의 축삭돌기 말단이다. 맞죠? 디귿. 지점 D1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지점 D2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자, 이번엔 가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D1에 역치 이상의 자극, 그러니까 충분히 강한 세기의 자극을 준다고 가정해보면 먼저 A에서의 흥분의 전도는 어떤 식으로 일어날까요? 오른쪽으로만? 왼쪽으로만? 양쪽 모두로 전도가 진행되어져 나갑니다. 헌데 A의 신경세포체에서 B의 축삭 말단 쪽으로는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죠. 왜 갈 수 없었나요? 신경세포체에선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지 않고 축삭 말단에선 그 신경전달 물질을 받아들일 수용체가 없었습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러니 흥분의 전달이 A에서 B 방향으로, 즉 시냅스 이후 뉴런에서 이전 뉴런은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D2에 자극을 주는 경우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2에 자극을 줬을 때도 마찬가지로 흥분의 전도는 B 뉴런에서 양 방향으로 먼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B에서 A로는 흥분의 전달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죠. 왜 안 되겠어요? 축삭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가지돌기 혹은 신경세포체의 수용체가 이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적인 신호를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신호가 다시 변했었죠?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다시 활동전이가 발생하면서 전기적인 형태의 신호로 변환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적인 신호는 다시 축삭을 따라 전도되어져 갈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D1을 자극했을 땐 D2에서는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D2에 자극을 주었다고 물어봤다면 D1에서도 활동전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지문이고요.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그림 가는 시냅스로 연결된 마리집 신경 A와 B를 나는 지점 P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었을 때 지점 D2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에서요, 지점 P에 자극을 한 번 줬다고 했습니다. P가 있는 뉴런 A는 시냅스 이전 뉴런이죠. 그럼 P를 자극했을 때 흥분의 전도와 전달은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D1으로도 전도가 이루어지고 시냅스에서 전달도 이루어지고 또다시 B에서도 흥분의 전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D2에서도 활동 전이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나에서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고 마이너스 70mV 그러니까 분극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로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럼 P에 가해진 자극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즉 역치 이하의 자극이었기 때문에 D2까지 흥분이 전달되진 못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P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D1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방금 D1으로 흥분이 전도되어져 간다고 했었죠. 그러니 기억은 맞다. 으잉? 이거 왜 이럴까요? 자,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잘 살펴보세요. D1과 D2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D2가 가리키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랑비의 결절이죠. 랑비의 결절에선 활동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헌데 지금 보기에서 물어보고 있는 D1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랑비의 결절이 아니라 마리집을 가리키고 있네요. 마리집에선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억나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D1 방향으로 흥분은 전도되어져 옵니다. 하지만 D1을 사이에 둔 앞, 뒤 랑비의 결절에선 활동 전이가 발생하겠지만 D1 지점은 마리집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니은. B에서 흥분의 전도는 도약 전도를 통해 일어난다. 도약 전도. 누구한테서 일어났었나요? 뉴런은 두 가지, 마리집 뉴런과 민마리집 뉴런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었죠. 이 중 도약 전도는 마리집 뉴런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A와 B 모두 마리집 뉴런이기 때문에 둘 다 도약 전도가 일어날 겁니다. 디귿. 나트륨의 막 투과도분의 칼륨의 막 투과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T1은 지금 어떤 상태이죠? 탈분극 중이네요. 탈분극 중일 때 나트륨의 투과도, 그러니까 나트륨이 통과하는 정도, 유입되는 정도는 어떻나요? 그 값이 매우 크겠죠. 반면 칼륨의 투과도는 어떨까? 칼륨의 투과도는 아직 그렇게까지 높은 상태는 아닐 겁니다. 그럼 칼륨의 투과도가 높아지는 건 언제예요? T2와 같은 재분극일 때 칼륨의 투과도가 높아지게 되죠. 재분극된 반대로 나트륨의 투과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제시한 이 값은 어때요? 내가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지만 T1일 땐 분자가 크고 분모가 작아요. T2일 땐 분모가 작고 분자가 커요. 그럼 대략적으로 T2의 값이 T1의 값보다는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해서 정답은 니은만 맞는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림 가는 신경 ABC의 P 지점의 역치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T일 때 Q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ABC의 Q 지점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였을 때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나 그래프를 보면요. 눈에 익숙한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가와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문제에선 나가 ABC의 막전이 변화 양상의 그래프라고 제시했습니다.
A, B, C에 있는 모든 뉴런들이 어떤 특정한 지점에 자극을 받으면 그 지점에선 시간에 따라서 막전이 변화가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P에 자극을 주고 나서 발생한 흥분이 이 지점까지 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지점에선 흥분이 도착하고 1초가 지나면 이 상태, 2초가 지나면 이 상태, 3초가 지나면 이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에서 A, B, C가 모두 똑같다고 했으니까요. B에서도 마찬가지로 P 지점을 자극하고 전도가 이루어져서 Q 지점에 신호가 도착했다. 그럼 B의 Q 지점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흥분이 도착했을 때부터 1초, 2초, 3초가 지났을 때 막전이가 변화하는 양상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가의 뉴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에서 A의 Q 지점은 T 시점에서의 막전이가 마이너스 80mV입니다. 휴지전이가 마이너스 70mV인데 막전이가 마이너스 80mV라는 말은 T 시점에서 Q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과분극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Q 지점이 과분극 상태가 되려면 흥분이 도착하고 나서 몇 초가 지나야 과분극 상태가 되나요? 1초, 2초, 3초가 지나야 과분극 상태가 됩니다. T 시점에서 봤을 때 Q에는 자극이 얼마 전에 도착했다? 3ms 전에 도착했다는 걸 나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이번엔 B 뉴런의 Q 지점도 살펴볼게요. 막전이가 플러스 30이네요. 플러스 30, 막전이가 거의 최정점을 찍었을 때의 값이 되겠습니다. Q 지점에서 막전이가 플러스 30이라는 말은 이 지점에 신호가 도착하고 나서 몇 초가 지났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값이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1초, 1.5에서 2초 사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네요. 이번엔 C를 보겠습니다. C는 하나의 뉴런이 아니라 시냅스를 사이에 둔 두 개의 뉴런이 제시되어져 있네요. P에 자극이 주어지면 흥분은 전도되어져 신경세포체까지 갈 겁니다. 이후 흥분의 전달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T 시점에서 기억은 어떤 상태일까요? 흥분이 이후 뉴런에서 이전 뉴런 쪽으로 전달되어져 오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에선 아무런 받은 신호가 없습니다. 그러니 쉬고 있는 상태, 분극 상태일 거고요. 그럼 분극 상태일 때의 막전에는 얼마죠? 마이너스 70mV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답이네요. 니은 흥분의 전도 속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다. 자, 아까 A와 B에서 Q 지점에 신호가 언제 도착했는가를 따져봤더니 A의 Q 지점에선 T 시점의 3ms 전에 도착을 했었고 B의 Q 지점엔 T 시점으로부터 1.x ms 대충 1.5라고 해볼게요. 1.5ms 전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럼 누구의 속도가 더 빠른 건가요? A인 거죠. 말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시점 T의 시간을 10초라고 해볼게요. 10초. 내가 P에 자극을 주고 나서 10초 뒤에 Q 지점, A와 B의 Q 지점의 막전이를 관찰한 겁니다. 그런데 따져봤더니 A의 Q 지점에선 3초 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럼 실제 도착한 건 P에 자극을 주고 나서 몇 초 만에 도착했다? 7초 만에 도착을 한 거죠. 역시 10초 시점에서 B의 Q 지점을 봤더니 1.5초 전에 신호가 도착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 약 8.5초 만에 도착을 한 거죠. A에선 7초 만에 도착했고 B에선 8.5초 만에 도착했습니다. 따라서 A가 더 빠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A가 더 빨랐을까요? 뉴런의 길이나 굵기 같은 것들이 모두 같다고 한다면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죠? 바로 마리집이 있고 없고. A는 마리집이 있기 때문에 도약 전도가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도 흥분의 전도 속도가 더 빨랐을 겁니다. 디귿. T 이후 B의 Q 지점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
나트륨 통로가 열리느냐? 이 말은 탈분극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탈분극이 일어날 때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들이 유입되니까요. T일 때 B의 Q 지점은 탈분극의 정점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 이후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재분극이 일어나고요. 재분극 과정에선 나트륨 통로는 점점 닫히면서 칼륨 통로에 의한 칼륨의 유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 정답은 니은만 맞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그림은 민마리집 신경 A에서 D가 연결된 모습을 표는 신경 기역에서 리을 중 한 지점에 각각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었을 때 활동전이가 발생한 신경 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기역에서 리을은 각각 A에서 D 중 하나이고요. 제시된 그림을 보니 개념에서 배울 땐 하나의 시냅스 틈을 사이에 두고선 하나의 시냅스 이전 뉴런과 또 하나의 시냅스 이후 뉴런만을 예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림과 같이 하나의 시냅스에서 여러 개의 뉴런들이 함께 접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시냅스 이전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진다면 시냅스에 접해 있는 여러 개의 시냅스 이후 뉴런들은 모두 함께 활동전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극이 가해진 A에서도 활동전이가 발생할 거고요. C에서의 흥분도 D로 전달이 되면서 D에서도 활동전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즉 A에 자극을 준다면 A, B, C, D 4개의 뉴런에서 모두 활동전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봤더니 숫자 4가 없네요. 그럼 동그라미 A가 4가 되겠고 동그라미 니은이 신경 A가 되겠죠. 이번엔 B를 자극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B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할 거고요. 그런데 흥분의 전달이 A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나요? 없죠. 따라서 B를 자극했을 때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신경의 수는 1개가 되겠는데 지금 값이 1개인 게 기역도 있고 리을도 있네요. 따라서 B는 기역 아니면 리을 중에 하나이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C를 자극해 보겠습니다. C에 자극을 주면 C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할 거고요. C의 축상 말단에서 D의 신경세포체 쪽으로 흥분의 전달 무리 없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D에서도 활동전이가 발생하겠네. 하지만 A로는 갈 수 없죠. 따라서 C를 자극했을 때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신경의 수는 2개이고 따라서 C는 디귿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를 자극하면요. D에서만 활동전이가 발생하고 흥분의 전달은 C로는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D 역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신경의 수는 1개이니까 D는 리을 또는 기역이 되겠네요. 만약 B가 기역이라면 D는 리을이 될 것이고 B가 리을이라면 D가 기역이 되는 거죠. 보기 기역, 동그라미 A는 4이다. 맞고요. 니은, 디귿은 B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디귿, 리을을 자극했을 때 A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지금 리을이 B인지 D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건 간에 자극했을 때 A 쪽으로 흥분의 전달이 일어날 수는 없죠. 따라서 A에선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신경전달 물질 역시도 분비되지 않을 겁니다. 정답은 기역만 맞고 1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흥분의 전도와 전달과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